갑니다. 유형티 필기 페이지 펴주세요. 일단 문제 유형들 먼저 보고 넘어가자. 근데 저번 시간부터 보여줬었던 거고요. 자, 첫 페이지 보면 듣기 페이지 나오죠? 그죠? 이 듣기 페이지를 풀 때 도표랑 내용 일치, 안내문 있는 그 네 번째 페이지 네 문제 푼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듣기 페이지로 넘어가면 듣기 나머지 부분 들어가 있고요. 13에서 17까지. 그리고 이거 풀 때 옆에 있는 세 문제 목적, 분위기, 심경, 그리고 주장까지 푼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주장 그리고 21번에 있는 함축음이 넘어가고요. 22번, 3번, 4번에 있는 문제. 그래서 주장이랑 22, 3, 4번 얘네들이 주제문 찾는 문제로 우리 첫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죠? 그리고 함축음이는 볼 수 있으면, 풀 수 있으면 그대로 풀어주고 아니면 빈칸 문제처럼 빈칸으로 비워놓고 풀라 그랬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같이 할 겁니다. 함축음이.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 있는 네 번째 페이지가 우리 듣기 첫 페이지에서 풀 때 풀었어야 하는 독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듣기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처음에 아까 들어가 있었던 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함축음이 주장, 뭐 주제, 제목 얘네들 풀면 됐었고 그거 풀고 나면 나오는 페이지가 29번에 있는 어법, 30번에 어휘 그리고 나서 빈칸 두 문제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 두 문제가 보통 2점짜리고 항상 첫 번째 빈칸 문제는 가장 쉬운 거, 단어 단위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단어 뜻만 알면 사실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빈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빈칸 두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개 나오죠. 그죠? 보통 얘네 둘이 3점짜리일 확률이 높고 얘네 둘이 3점이거나 요거나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보통 조금 이제 지문이 길게 나오는 빈칸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풀고 나면은 여기부터 순서거든. 그래서 처음에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부터 나오고요. 요건 쉽습니다. 맞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문단 순서 배열 두 문제 나와요. 하나, 두 개. 그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점이고요. 그 빈칸 문제 두 문제 있었지, 3점짜리. 그거 포함해서 모든 독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단 순서 배열 두 문제 나오고 나면은 문장 삽입하는 거 두 문제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가 3점이고요. 보통 여기에 있는 거 하나나 문단 순서 배열에 있는 하나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독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총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요 정도로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요약 하나 남지? 그지? 요거는 듣기 첫 페이지 풀면서 남는 시간에 풀면 딱 좋다고 했었고요. 아니면 주제 제목 주장 요지 풀고 나서 풀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장문으로 마무리되죠. 그죠? 요 정도 구성 파악해주고요. 자, 그래서 문단 순서 배열은 일단 흐름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랬지? 35번. 그리고 나서 얘가 36번, 37번으로 두 문제 나오고요. 문장 삽입이 38번, 39번 문제로 나오죠. 그리고 40번의 요약. 그죠? 얘가 35번 문제야. 그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은 너무 쉽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3점짜리 한 문제. 여기에서 3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3점짜리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3점짜리는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거 두 개 다 틀리는 게 아니라 문장 삽입을 좀 편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문단 순서 배열을 좀 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가 더 어렵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둘 다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나 방식에 따라서 본인이 느끼는 난이도가 다른 것이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맞고 하나 정도는 틀려도 큰 문제 없다야. 됐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쉬운 문제랑 뭐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우리 영어가 절대평가잖아. 그치? 내가 당장 성적을 올리고 싶잖아? 그럼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점수 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는 건요 2등급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 하는 것들이야. 내가 2등급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맞아야 할 문제를 맞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맞아야 하는 문제 있고 틀려도 되는 문제 있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요 맞아야 하는 문제를 무조건 맞자야. 그럼 오답을 할 때도 맞아야 하는 문제들 위주로 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2등급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맞아야 하는 문제 틀린 거는 머리 박고 구석에서 손 들고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아, 난 2등급도 위험하구나 이러면서. 그치?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1등급까지를 바란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에 조금 더 논리적인 흐름이나 생각 구조 같은 것들 집중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따가 순서 문제 할 때 그거 조금 흘려나가는 방법 더 알려줄 거고요.
자, 일단 각각 문제를 풀 때 읽어야 하는 순서, 그리고 내가 무슨 내용을 찾을지 타겟팅을 하고 지문을 봐야 내용 이해가 훨씬 더 쉽다 그랬지. 우리는 전체 그 모든 영어를 막 지문을 막 이해하고 막 음미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을 고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문단 순서 배열은요. 제시문 먼저 읽습니다. 가장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제시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 있냐면 핵심 소재 파악해주고요. 모든 문제 유형에서 모든 독해에서 첫 문장 보고 소재 파악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모든 독해 지문들은 전부 다 첫 문장 보고 소재 파악부터 하는 거고요. 특히나 흐름이니까 그 소재의 연결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핵심 소재 파악하고 그리고 이 제시문의 끝 내용이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체크합니다. 이 끝 내용이랑 이어질 부분이 우리가 찾을 타겟팅할 내용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문 나오고요. A, B, C 이렇게 문단이 나올 때 일단 제시문 읽으면서 핵심 소재 파악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내용 파악한다 그랬어. 그래? 그리고 나서 볼게요. A, B, C 문단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첫 문장만 읽을 거야. 첫 문장만. 여기에서 말하는 첫 문장은요. 독해 지문이 한 지문이 보통 적으면 5문장, 많으면 7문장, 8문장 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 7문장이야. 그럼 생각해봐. 4개로 쪼갰지? 그치? 4개로 쪼갰으면 한 문단당 2문장이 안 나올 수 있어. 한 문장일 수 있어. 그치? 그 대신 졸라 굳이 길게 막 했겠죠? 막 그냥 먹는다 이렇게 안 하고 뭐 인간이 뭐 가끔 에너지가 없고 막 고갈된다고 느낄 때 자신의 에너지와 뭐 그리고 삶의 원동력을 채워줄 수 있다고 느끼는 간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성분을 찾기 위해서 뭐 씹는 행위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보통 길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문장은 마침표 나올 때까지가 아니라 절 단위로 보는 거야. 절 단위로 끊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절 하나 정도 보고 내용이 충분해. 그럼 거기에서 중단. 조금 부족하다 하면 뒤에 있는 수식어까지 같이 봐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줄수로 봤을 때 있죠. 한 줄에서 1.5줄 정도, 한 줄 반 정도 이 정도까지 끊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절대로 2줄까지 풀로 다 읽으면은 사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절 단위로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요 정도 보고 파악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첫 번째 문장을 바로 고릅니다. 첫 문장 고르기. 요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게 순서 힌트 쓰겠죠. 자, 순서 힌트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문제 유형 파악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때 첫 문단을 고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로 문단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쭉 읽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을 제한시키는 거야. 그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고르잖아? 그럼 순서가 명확해져. 근데 내용을 다 알잖아? 제시문 그냥 쭉 읽어. A 쭉 읽어. B 쭉 읽어. C 쭉 읽어. 그리고 나서 순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랑 첫 번째 문단만 가지고 그 제한된 내용으로 고르려고 하는 거랑 난이도가 달라요. 왜냐면 제한돼 있으니까 되는 거랑 안 되는 게 되게 한정적이고 명확하단 말이야.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그지? 근데 이걸 다 읽어버리면 이제부터 내가 막 혼자 납득해버려. 납득하고 스스로를 막 설득해. 그러면서 잠깐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얘도 되지 않나? 그래서 혼자 스스로 설득이 들어가는 순간 틀린 거야. 그냥 발표 치고 넘어가야 돼.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내용을 제한시킨 상태로 골라야 첫 번째 문단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 문단 골랐죠? 그래서 요 첫 문단만 끝까지 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사실 요 첫 문단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 앞에서 했던 첫 문장이랑 이 첫 문장 가지고 사실 다 고를 수 있거든? 이 정도로 다 고르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막 독해 문제 이제 설명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거든? 나는 어릴 때 있잖아. 그 지문이 길잖아. 그지? 물론 국어가 훨씬 길긴 하더라고. 그 텍스트의 압박이랑 깜짝 놀랐잖아. 근데 물론 영어도 길잖아. 그치? 솔직히 다 읽기 귀찮고 읽어도 어차피 기억도 안 나잖아. 너네 기억력 좋아? 솔직히 해석하느라 바쁜데 그 전에 있던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적은 부분들 타겟팅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지문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안 돼.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막 동그라미 쳐져 있고 체크 쳐져 있고 막 화살표 있고 이게 좀 많이 있어야 돼. 너네가 표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너네가 외워야 하는 그런 머리에 대한 이런 압박이 훨씬 적어진단 말이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첫 문단이랑 처음에 보고 그리고 A, B, C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을 본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문단을 골라야 돼. 그리고 하나 알려주면요. 무조건 A는 절대로 첫 문단이 아닙니다. A는 첫 문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문단에서 A는 일단 제외하고 B, C 중에서 고르는 게 맞아. 뭐 내신이라면 사실 그냥 낼 수도 있겠지. 근데 평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다음에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순서는 뭐 A, B, C 뭐 이렇게 하겠니? A는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B, C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그럼 B라고 쳐보자. 자, B를 첫 문단으로 골랐어. 그리고 나면 우리 요 뒤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랐지. 그치? 고르고 나서 요거 끝까지 읽었어. 끝내용 확인했어.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시작 부분을 읽었으니까 이 뒤에 시작 부분이랑 이어지면 되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이어져. 그러면 B, C, A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 답이 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사실 끝까지 보지 않아도 첫 문장만 있으면 논리적인 흐름이 맞습니다. 웬만하면 고를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글을 다 읽지 않고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첫 문장 끝까지 읽고 내용이 맞나. 그리고 나서 내가 답을 고르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답을 고르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주는 거야. 내가 고른 순서가 맞나? 내용 흐름이 맞네? 확인 정도?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확인을 위해서 그냥 빠르게 훑어보는 정도입니다. 그치? 그래서 뭐 굳이 얘네들은 꼭 들어가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확신이 없다면 조금 더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얘기해 줄 거는 그 독해 질문들이 여러분이 해석을 보고 한번 답을 보면은 해석을 다 봐도 그 질문이 이해 안 가는 질문들이 많지. 그치?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해서 사실 해석이 다 되고 해석이 됐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어쨌거나 우리가 따오는 그런 질문들, 뭐 논문이나 원서나 이런 것들이고요. 뭐 아니면 저명한 신문 기사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는 어쨌거나 그 사람의 주장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 흐름과도 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되지 않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를 가지고 첫 문장 고르고 순서를 잡잖아. 100% 확신이 드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건가 싶은 그 정도가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영어는 너무 힘들어. 답이 명확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가 싶은 그 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최소한의 확신이라고. 그지? 그래서 다 읽는다고 해도 그 이상의 확신이 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다 골라놓고 확인용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단계고요. 자, 우리 문장 삽입할 때는 당연히 제시문 먼저 읽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 제시문에 구성되는 내용은 있잖아. 연결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결어가 아니면 동사 위주로 무언가 바뀐 것들, 무언가 바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부사들을 활용해서 연결어처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앞뒤의 내용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앞뒤의 내용이 어떤 관계로 들어가 있지? 보통은 앞뒤가 바뀌고 반대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앞뒤의 내용이 바뀌고 반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렇게 보고 나서 제시문 안에서 핵심어 파악해줍니다. 핵심어 확인해줘요. 무슨 말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 핵심어와 내용 관계를 기반으로 제시문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앞뒤의 내용을 유추해줍니다. 유추한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 배경 지식, 우리의 논리를 최대한 활용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상식, 배경 지식 연결한다. 많이 활용해주면 되겠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앞뒤에 있는 내용을 대충 유추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앞뒤의 내용과 관련 어휘 찾기야, 이제부터. 어휘 찾기. 자,
제시문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문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으로 내용 관계를 대충 파악을 해놔. 그래서 이 앞에는 대충 무슨 내용, 이 뒤에는 대충 무슨 내용. 웬만하면 긍정부정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내용 관계 잡을 때는요. 웬만하면 핵심 소재를 기준으로, 요 핵심어를 기준으로 긍정인가 부정인가 요 정도로 잡는 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추하기도 가장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앞 내용과 관련된 것들 쭉쭉 체크하다가 뒷내용과 관련된 거 그냥 뭐 네모 표시하고 앞에 거 동그라미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네모가 나오는 순간 이 부분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뒷부분이 이 네모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모든 그 문장을 하나하나 내가 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사실 되게 쉽거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 모르는 사람도 졸라 많고. 그치? 그 해석도 더럽게 못하죠? 그죠? 내용 구조가 잘 안 잡히니까. 그치? 그런 독해가 안 돼서 그래. 당연한 겁니다. 어떤 지문을 읽던지 간에 모르는 단어 많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도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나와. 왜냐면 우리 한국어도 다 모르잖아. 그치? 한국어도 다 모르니까 영어도 당연히 아무리 외워도 모르는 단어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석이 안 되니까 관련 어휘가 있는 이 표현을 위주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잡을 때는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들 위주로 고르는 거야. 그래서 독해를 할 때 모든 거 하나하나 다 해석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들 위주로 최대한 내용 잡아야 돼. 됐지? 그렇게 해서 다 골라주면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 얘는요, 우리 제시문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선택지 1번 전까지 이 부분을 제시문의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를 읽어놓고 요 안에서 이 선택지 1번 전까지 안에서 핵심 소재를요 적어도 2개 정도 찾을 거예요. 2개 정도? 하나는 부족해. 2개는 찾아야 돼. 자, 그래서 2개를 잡았어. 그러면 그 관련된 요 마찬가지로 어휘 찾기야. 관련 어휘 찾기. 즉 여기 있는 그 핵심 소재가 나머지 모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 있죠? 이 문장에 그 요소들이 다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그냥 핵심어 찾기야. 소재 찾기. 그래서 소재 연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막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요.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맹꽁탕 그러면서 어떡하지? 해석이 안 돼. 모르겠어. 뿅뿅. 그러는 순간에 폭망이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답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소재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 혹은 다른 소재가 핵심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흐름 문제는 난이도가 가장 쉬운 문제라 그랬죠? 그죠? 이거 찾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야. 어느 정도는 확실성이 없는 상태로 푸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맞나 싶으면 그게 맞아. 맞아요. 됐죠? 자, 그리고 순서 힌트로 넘어갈게요. 자, 순서 힌트들은 독해 지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2학년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딱 모의고사 보면 사실 3월까지는 못 느낄 수도 있어. 뭐 6월은 이번에 안 보죠? 그죠? 근데 9월이나 11월 이런 것들 풀다 보면은 아니면 다른 그런 뭐 독해나 이런 거 풀면서 모의고사 지문들 보다 보면은 점점 더 보통 느끼는 게 뭐냐면 명시적인 힌트가 적어져요. 명시적인 힌트는 점점 적어지고요. 우리가 논리적인 그 논리력, 독해력으로 풀어야 하는 게 많거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이 보통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논리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글을 읽는 연습이나 훈련들, 특히나 국어 잘 되는 친구들이 영어도 잘 됩니다. 그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인 힌트를 알려주긴 할 건데 당연히 많이 나오기는 할 거야.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명시적인 힌트들은 없어지고 내용 관계를 가지고 논리력으로 풀어야 하는 게 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힌트들 뭐가 있는지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대명사죠. 대명사는 그 앞에 나온 명사를 먼저 보고 이걸 대신하는 대명사가 어딨지를 찾는 게 아니야. 대명사를 보고 반대로 얘가 대신할 수 있는 명사는 뭐지? 라고 유추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반대로 정보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럼 이 대명사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 많습니다. 얘가 지금 대신하는 게 사람인가 사물인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죠? 사람일 경우 남자인가 여자인가도 볼 수 있고요. 사람이든 사물인지 간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B 부분에 단수가 나왔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얘 끝내용은 복수로 끝났어. 그럼 절대로 B는 될 수 없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복수가 나와. 그럼 얘지 당연히. 그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인 힌트야. 자, 근데 이렇게 명시적인 것들을 조금 떨어뜨리는 게 이제 지시사입니다. 지시사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 있지만 일단은 명사랑 형용사부터 봅니다. 자, 지시 대명사. 단수일 경우에 this, 복수일 경우에 these고요. 그리고 that. 단수일 경우에 that, 복수일 경우에 those죠. 그죠? 여기에 지시 대명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쓰이는 it 또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지시 형용사. 형용사 똑같아요. 단수일 경우에 this, 복수일 경우에 these. 단수일 경우에 that, 복수일 경우에 those. 형용사에서 추가해줄 건 such입니다. 자, 그럼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 이 정도만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거야. this면 이것, this면 이 명사. 똑같죠? 그죠? that이면 그거, 요 that이면 그 명사. 그지? 이시면 그냥 뭐 이것, 그거 똑같죠? 그죠? such면 그러한.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도의 차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명사는 똑같은 명사가 아니라 내용상의 동의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용상의 동의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언급했어요. 요거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그냥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it이랑 such를 추가했거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여기 있는 지시사들은요 전부 다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명사나 명사 둘을 대신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어요. 나는 보통 늦게 자곤 한다.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보통 늦게 자곤 한다는 그 내용이잖아. 그지? 나를 지칭한다거나 뭐 늦게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문장 전체 내용을 받을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대신한다라고 하면 앞에 나온 그 문장 내용과 뒤에 나온 it을 기반으로 받아주는 내용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 반복돼야 돼. 그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받아주는가?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관사입니다. 관사는 이름으로 알려준다. 부정관사 그리고 정관사. 부정관사는 정해진 게 없다고요. 정관사는 정해진 게 있다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정관사가 혹은 어이고요. 정관사가 더입니다. 이것들도 힌트로 사용할 거야.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나온다면 쏠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관사가 힌트라고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나는 관사 힌트로 진짜 많이 쓰거든? 지금도 보다 보면 관사 때문에 조금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사를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정관사의 가장 기본은 용법은 너무 많아. 용법은 진짜 많은데 같은 명사를 공유한다면 부정관사는 있잖아. 처음 언급하는 거. 저는 이미 언급했거나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았어도 앞에 내용들을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말하지 않았어도 내용 흐름상, 맥락상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순서 힌트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로 하잖아?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보통 어로 써. 일반적인 것 혹은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덜을 썼을 때는 조금 더 특정한 것, 특정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순서로 힌트로 안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어랑 더는 워낙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비슷한 경우에 똑같은 비슷한 명사를 공유하고 있고 처음
나왔어. 이 소재가 처음 나왔어. 그럼 그때 어나 더가 있다면 이거 가지고 처음 언급한 거 어 다음에 당연히 더가 나오겠잖아. 그치? 그런 거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조건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요 어나 더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같은 명사를 공유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같은 명사는요 똑같은 명사일 필요 없어. 내용상의 동의어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율이 자니? 선율아! 선율아! 그리고 순서이드 조금만 더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 본 거고요.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연결어입니다. 우리가 연결어라는 거는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그 전에도 연결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모든 독해 지문에서는 연결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제문 찾는 거 그리고 빈칸 찾는 문제 할 때는 연결어를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연결어를 찾아서 그 부분이 주제와 관련됐구나 이걸 찾을 때 썼었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앞뒤의 내용이 잘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연결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연결어로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연결어를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이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 즉 내용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앞뒤의 내용이 이 연결어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앞뒤의 내용은 무슨 관계로 나오는 거지? 역접이다. 당연히 앞뒤의 내용 반대되겠죠. 이게 관계야. 그래서 앞에 긍정이었다면 뒤에 부정이 나오고 앞이 부정이었다면 뒤에 긍정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걸 잡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결과를 받아준다. 결론을 받아준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원인을 기반으로 뒤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과관계가 맞는지를 봐야지. 그치? 늦게 잤다? 피곤하다. 피곤해서 늦게 자지 않죠. 피곤하면 일찍 자야지. 그치? 그럼 뭐 그 앞에서 나는 피곤했다. 그럼 뭐 앞에서 늦게 잤다. 그러면 그 뒤에 피곤했다. 그러면 그러므로 피곤했다 하면 그 앞에 늦게 잤다를 찾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구조를 보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반복을 해주고 재진술을 해준다 라고 하면 그냥 앞뒤 내용 똑같아야 되지. 그지? 그냥 같은지 똑같은 말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 구조 잡아주면 되고요. 뭐 이것이 아니라 그냥 추가 뭔가를 첨가해 주는 거 있지. 첨가해 주는 건 있잖아.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나올 거야. 뿌리는 큰 내용은 같아야 돼. 그래서 이 같은 내용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세부 내용이 추가됩니다. 세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처음에 영어라는 과목 얘기했어.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럼 둘 다 공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공부할 과목에 대한 얘기지. 그치?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소재가 달라야 돼. 됐어? 아니면 내가 앞에서 장점을 얘기했어. 그럼 그 뒤에는 장점 1, 그 뒤에는 또 다른 장점. 결국에 둘 다 장점이라고. 그치? 디테일한 내용만 다른 거야. 이것이 추가고요. 자, 그리고 예시. 예시가 나올 때는 얘기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 돼. 앞에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적용되는 예를 적용시켜서 세부적인 소재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개념이 적용된 세부 소재를 찾는 거거든. 그럼 그 개념과 같은 내용이 소재로 나왔는지 파악해야지. 이 소재가 지금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맞나? 그걸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연결어들 대충 봅니다. 자, 일단 역접으로 들어가는 거. 누구야? 눈속게 수업관들. However, 뭐 혹은 대문자법 이런 것들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것들 쭉쭉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결론으로 얘기해주는 것들 뭐 so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a result라던가 뭐 in conclusion 뭐 consequently 쭉쭉쭉 그냥 결과, 결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 전부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반복을 해주는 것들 thus, 즉 요거는 뭐 결과로 보기도 하지만 그냥 어쨌거나 결과든 결론이든 결과는 반복이든 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기는 해서 보통 비슷하게 봅니다. 명확하게 얘네를 쪼개기는 조금 힘들고요. 뭐 thus라던가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in other words 똑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얘기해보자면 이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어쨌거나 같은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한다는 뜻으로 요약한다라는 표현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To sum up, 뭐 to summarize, 아니면 to make a long story short. 이 긴 내용을 짧게 한번 얘기해보자면 이런 식의 표현들 가능하겠고요. 추가를 해주는 표현들 in addition 그리고 also 더럽게 많이 나오죠. 또한 여러분이 아는 자신 있는 also 그죠? 그리고 게다가라는 표현 진짜 많아. 이거는 내신 때문에라고 알아둬야 돼. moreover, furthermore 아니면 besides. besides는요 s가 있어야 됩니다. s 없으면 전치사로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자 예시를 할 때는 for example이랑 그리고 for instance가 가장 많이 나오겠고요. 근데 이렇게 명시적인 것들은 사실 가면 갈수록 많이 안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독해지문 같은 거 볼 때는 생각해보자 류의 명령문들 생각해보자 류의 동사들을 명령문으로 활용할 때 그때 보통 예시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자주 얘기는 안 했었는데 역적으로 쓸 때 내용 관계로 봤을 때 부사류로 봤을 때 instead 혹은 rather 이런 것도 역접이랑 비슷하게 쓰일 수 있어. instead가 뭐뭐 대신에 rather이 오히려라는 뜻이죠. 그죠? 나는 공부 안 한다 대신에 부모님한테 건물 갖는다 이래서 어쨌거나 공부 안 한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비되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 그리고 그래도 오히려 나는 막 공부를 아침에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밤에 하는 것이 더 집중이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죠? 그리고 지금 칸이 부족해서 하나만 더 쓸게. 종류. 양보는 역접이랑 비슷하게 들어가. 비슷하지만 뭐 완전 대비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일단 종류로 들어가는 건 nonetheless, nevertheless. 양보의 의미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역접이랑 약간 다르기는 한데 나는 피곤하다 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보통 나와. 그래서 피곤하다 하면 피곤하니까 집중 못한다. 이게 당연한 결과잖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 피곤했지만 집중이 잘 됐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역접이 되는 거는 이 앞에 나온 그 내용에 따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우리가 아는 그 결과가 아니고 좋은 거라면 뭐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좋은 게 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결과가 아닌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접속사랑 구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 접속사로 알고 있는 게 although, though, even though죠. 얘네들은 접속사니까 연결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접에 하나 더 do도 그러나로 쓸 수 있어요. do. 그러나
갔을 때랑 접속사로 갔을 때 누구는 뜻이 달라요. 그죠? 선율이 저거 야! 이놈의 새끼! 야, 너 일찍 와서 시험 너 쌍꺼풀 존나 진해졌어 지금! 야, 너 빨리 이 따뜻하고 포근한 패딩 벗어 임마. 춥고 혹독한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그 연결어랑 접속사 얘기할 때 아마 주제 제목, 주장 요주 요구, 주제문 찾는 문제 할 때 간단하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접속사랑 연결어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 이거 하나하나 뜻 외우는 것만 해도 졸라 힘들어. 그치? 뜻만 외워도 힘든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종류까지 다 구분해서 외우겠냐고. 그치? 파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접속사나 연결어다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연결어는 보통 앞뒤에 컴마가 붙어요. 접속사는 절대로 뒤에 컴마가 붙지 않습니다. 얘는 절대로 접속사는 컴마 절대 붙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부사 같은 걸로 써서 컴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 similarly 비슷하게 하고 컴마 찍었어. 그럼 그건 부사야. 비슷하게라는 뭐뭐하게. 그죠? 그래도 부사는 연결어로 보는 거야. 문법적인 기능이 없잖아. 부사는 문장 역할이 없잖아. 그래서 기준은 연결어는 문법 기능이 없다였고요. 접속사는 문법 기능이 있다였죠. 그죠? 그래서 기능적인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연결어 같은 경우는 문법 기능이 없이 그냥 그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 요 정도의 차이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서를 보고 있단 말이야. 내용 흐름과 내용 간의 연결,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연결어는 기능 자체가 문장과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이잖아. 그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명백하게 의미적인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앞뒤의 내용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내용 관계를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접속사는 문장을 만들어주는 문법적인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따질 필요는 없겠어요. 자, 이 정도 4번까지 지금 봤었고, 5번째로 이거는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거거든? 논리력. 논리력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야. 논리력으로 푼다라고 하면 보통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논리적인 글의 연결성, 얘네들을 봐야 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리로 가진 그런 논리력이고 독해력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명시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피곤하다. 그리고 나서 일찍 잤다. 라고 했어. 그치? 그럼 피곤해서 일찍 잤지.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앞에 아무런 연결어든 뭐 대명사든 뭐든 없어. 그래도 그냥 피곤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일찍 자거나 뭐 아니면 뭐 피곤해서 뭐가 좀 신경이 예민해졌다. 이런 식의 내용이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가 사실 논리력이란 말이야. 쉽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계속 보면서 글의 그 흐름을 파악해주는 거고, 이 논리력을 키우려면 그 오답을 할 때 보통 훈련을 하면 돼요. 글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오답 훈련하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문이 있어. 그럼 지문을 풀고 나서 보통 답을 보잖아. 그치? 그럼 뭐 오답이라고 그랬잖아. 틀린 문제들을 볼 때 있잖아. 이거는 순서 문제 아니라 모든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모든 독해 문제에서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 답을 봐. 답이랑 해석을 봐. 해석을 보고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주장,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 그리고 나서 이게 맞나?를 확인하면서 지문을 읽는 거야. 이 과정이 들어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제자가 지금 갖고자 하는 그 논리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의 흐름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럼 이 내용은 얘가 원하는 흐름은 이거구나. 그걸 계속 감으로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 감을 쌓는 훈련이야.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결정적인 실험 상황이 되면요, 너무 긴장되고 그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치? 그
그리고 감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 막 선생님 저는 영어로 감으로 풀어서 문제 아니야. 그 감 너무 좋은 거야. 그 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감이라는 게 대충 그냥 삘 가는 대로 찍어요. 이게 아니라 대충 이런 말 했으면 이런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감이고 논리력이야. 그치? 그래서 논리력 찾을 때는 항상 답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걸 계속 파악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친구들 있어.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서 틀리는 친구들 있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론을 해야 되지? 그 기준은 답으로 잡는 거야. 답에서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이 정도 흐름이 나오는구나. 반대로 글을 읽는 연습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모든 지문들이 다 이해가 가는지. 그럼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막 피곤하다고 했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졌어. 그리고 친구랑 싸웠어. 그럼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피곤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친구랑 싸우는 게 맞지. 그치?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피곤하다 보니까 친구랑 싸웠어. 싸우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지문에서 답을 보고 아니야. 얘는 친구랑 싸워서 예민해지지는 않는데 예민해져야 친구랑 먼저 싸우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내가 딱 그 수능이 원하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게 답에 맞추는 거야. 이게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나 출제자의 눈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오답할 때 몇 번 얘기했었지만 답을 보고 지문을 계속 그 답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거. 주제문 같은 것도 볼 때 마찬가지라고 했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잡고 얘는 이 내용을 얘기한대. 모든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첫 번째 문장 이 주제의 내용 맞나? 두 번째 문장 이 주제 내용 맞나? 그걸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애매하네. 한 10분 정도 쉬고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쉽니다.